사업자가 지역별에서 바이오 산업이 또 우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제 여수에 왔는데요. 여수 하면 관광지, 또 우리 국내에서 가장 알아주는 관광지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북권, 목포에서부터 부산까지 이르는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을 이제 정부와 우리 도와 그다음에 경남 이렇게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3조 원 규모인데 우리 전라남도에는 약 1조 3천억 정도의 사업이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제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었죠. 다녀오셨나요? 예, 나날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숲이 굉장히 굵어지고 좋은 모습들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또 더 발전할 겁니다. 순천하고 여수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되고 또 옆에 있는 보성하고도 같이 연계되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일부는 순천 박람회에 왔다가 또 보성도 가시고 또 고흥도 가시고 또 이제 여수로 오시고 이렇게 이제 서로 연계돼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또 목포권 또 구례 곡성 쪽 다 같이 이렇게 지금 관광객이 이제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크게 발전할 비전들을 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한 쾌거를 이렇게 작년에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학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순천에는 KDD니 순천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남도 의병역사박물관 착공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가 그래도 전라남도가 그 전에 한 10년, 한 20년 전에는 농업이 주를 이뤘죠. 거의 농업, 수산업, 농수, 축산업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국책대가 이곳 아니니까 수산물의 한 70%, 또 국창, 우리의 농산물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 이제 이 농업을 더 좀 발전시켜야 된다 해서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를 조성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 반도체 지능 지역 이렇게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대규모 SOC를 대거 확보하게 됐는데요. 전라선 고속화철도 사업 그러면 뭐가 좀 헷갈려요. 그게 이제 전라선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순천을 철도로 오려면 광주 쪽으로 오지 않고 익산 쪽에서 이렇게 하나 분기돼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라선 거기 이제 그 부분을 고속화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한선은 광주 송정을 통해서 나주 보성을 통해서 순천으로 오는 그런 철도도 좀 곧 될 겁니다. 이제 그거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강진 완도간 고속도로가 이탈을 통과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게 이제 국도국지도 20개 사업 3조 3천억 예타 대상이 선정이 됐다. 이 말이 나오는데 국도 사업이나 국지도 사업이 정부 예산에 들어가려면 국토개발 사업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5개년 사업에 이렇게 포함돼야 되는데 제5차 국토개발 사업에 약 3조 3천억 규모의 이 계획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국도들이 새롭게 전라남도를 아마 거미줄처럼 연결할 거다.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우리 섬들로 연결된 그런 도로, 그러니까 다리를 통한 도로가 쭉 연결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쪽에 신안 쪽에서 이제 목포로 쪽으로 해가지고 진도까지 연결되고
진도에서 살짝 이제 진도하고 완도가 좀 머니까 바로 다리로 연결되지 않고 육상으로 쭉 거쳤다가 완도에서 이제 고흥으로 섬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고흥에서 여수로서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여수에서 남해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바다 쪽을 쭉 남해안 쪽을 일주하는 그런 하이웨이가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수 남해 해저터널이 이제 착공이 되어졌다는 거죠. 네, 다음요. 그런가 하면 또 도민 체감형 민생 대책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긴급 민생안전 대책을 20년부터 7차례 약 3,500을 들여서 추진해왔다 말씀드리고요.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또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우리도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모범 사례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모르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5만 원 정도를 이렇게 매년 주게 되는데, 그 복지카드 그 주변에 혹시 몰라서 모르는 분들은 신청하라고 꼭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국립문과대학 설립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추진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 목포대학교와 순천대가 결단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서로 통합하기로 결의하고 거의 통합 작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설립을 원래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이제 지금 뭐 비상계엄 있고 뭐 탄핵이 있고 이렇게 정부가 바뀌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조금 딜레이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이제 못 해주니까 아마 27년에는 개교할 수 있을 걸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예. 또한 이제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순천대 또 국립목포대가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되어졌죠. 또 올해는 또 다른 대학들도 선정이 되어졌는데 일단 그렇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전국에서 1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제 향후님들 또 우리 향후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향후님들이 이제 다른 지역은 그 향후님들은 안 계실까요? 다른 지역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제 전라남도의 향후님들이 더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그 연결을 해주는 게 전라남도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예요. 이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를 우리는 제가 자책령 과장일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가 지금부터 한 4, 5년 전, 5년 전부터 우리는 이미 전라남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시작하다 보니, 그게 이제 더 빨리 시작한 데가 사실은 강원이었고요. 제주도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같이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강원, 제주를 우리가 이제 앞질러 버렸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이런 서포터들을 확보하면서 이제 이 55만 명이 이제 연결되어져서 이제 전라남도에 오면 좀 더 저렴하게 또 하기도 하고 관광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더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민선 8기 후반기가 시작돼서 진행 막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나우 전남, 오케이 나우 전남 많이 들어보시죠? 앞에도 있을 텐데, 오케이 나우 전남. 이 말은 오케이 나우, 나우가 이제 any new 오가 오퍼티니티 기회, 위드 함께. 그래서 전라남도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이런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now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오케이 지금부터 전남,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더 먼저 사용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좋은 슬로건이니까 같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지금부터 전남, 오케이 now 전남하면 새로운 기회가 전남에서 시작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더 위대한 전라남도, 더 그레이트 전남 비전을 품고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민생 안정,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그 돈을 돌게 만들거든요. 우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것도, 중소상공인들도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국가하고 시군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약 3,500억 정도의 지역화폐를 발행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정부 추경이 되어지고 해서 약 8,500억 지역화폐를 곧 발행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약 1조 3천억이 이렇게 지방에서 돌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수 석유화학, 그다음 광양의 철강 때문에 상당히 우리 전라남도는 그동안에는 그 아까 GRP가 이렇게 높았던 게 그게 굉장히 커요. 그게 큰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 석유화학 쪽을 많이 막 지금 해버리다 보니까 워낙 또 저가로 이렇게 공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철강 제품은 또 우리 저 관세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대전환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대전환 프로젝트에는 최소한 1조에서 5조 정도의 자금이 투여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수축산업 경영안정을 위해서 우리 소규모 한우농가에는 사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양식어가에도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벼재배 농가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경로당 어르신들 위해서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에게는 각각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첨단된 첨단 산업을 이제 더 강화를 좀 하자. 그래서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아마 뉴스로도 듣고 이렇게 하셨을 건데요. 전남 미래의 산업을 바꿀 세계 최대 AI 슈퍼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게 우리 우선 지금 해남 쪽에다가 그걸 만든다는 건데요. 이제 그 해남에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냐면 전에부터 이제 그 부지가 있었죠. 굉장히 넓은 약 200만 평 정도의 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약 100만 평 정도를 이 AI 데이터 산업 기지로 만들겠다, 슈퍼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하면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는 이제 국비로 투자되는 게 아니고 민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국제적인 민간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왜 그럼 뭐 거기 그 해남 그 구석지에 뭐 거기다가 누가 세계적인 기업을 투자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저렴한 땅 부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옆에서 용수가 공급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전력계통이라고 해서 전력계통이 이 사업, 전기 사업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계통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된 전력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설에 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이런 말도 해요. 태양력이나 또는 풍력이 우리 한전 그 에너지 단가보다 더 높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이 한전 단가보다 조금 더 낮아요. 조금 더 낮게 됩니다. 집적화를 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이걸 조성하기 때문에 더 낮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특히 이제 전라남도에는 한전이 있고 한전 공대가 있어요. 한전 공대에 우수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스탠퍼드대가 관심 갖고 스탠퍼드대와 미국의 스탠퍼드대와 우리 한전 공대가 서로 자매 결연을 했고 이 일을 같이 협력하자라고 했고요. 실리콘밸리가 바로 스탠퍼드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퍼드대 사람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대학과 교수들과 실리콘밸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곳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주 발사체에 대한 부분 조금 설명을 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벤처 스타트업, 이제 기업이 우리 이제 전라남도에 기업들이 오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큰 이제 국가가 지정하는 큰 대기업이 포철처럼, 이 광양제철처럼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조그만 벤처기업들이 많이 여기서 만들어지면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더 큰 이제 밸류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더 큰 기업이 여기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약 3,000개의 벤처기업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 벤처 사업에 좀 뛰어들어 줘야 되잖아요. 벤처 사업이니까 그런 벤처 사업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중에 벤처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월 10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하기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미래 혁신펀드 약 1조 원 조성해서 이 벤처기업들에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요. 에너지 산업을 우리가 이제 중점을 혁신했다고 했는데요. 뭔가 기꺼운 같은데, 뭔가 하고 있는 건 같은데, 뭐 잘 모르겠어.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이 분야는 좀 해드릴게요. 우리 이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수도 전남을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게 있지만 그 중에 크게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모든 걸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전기가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고, 전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 없는 세상은 뭐 거의 깜깜한 세상이 될 텐데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한데 우리가 좋은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남도 좋은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이라고 해서, 분산 에너지, 그러니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특별법을 지금 이제 일부 만들었고요. 그걸 또 이제 다시 또 법 개정을 통해서 또 더 추구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력이 만들어진 곳은 전력이 나중에 쭉 성전선로를 포켓해서 보내는 것보다 더 쌓여야 되잖아요. 좀 더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그 전력이 만들어진 곳으로 기업이 올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재생에너지 알리백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세계적 유수한 기업들이, 또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100%를 사용해서 기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청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들, 국제적인 기업들이 어디에 가야 되냐? 그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알리백 기업들을 우리에게 유치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리백 특화생단을 조성하고 있고요. 해상풍력, 태양광 확대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기본소득을 마련하겠다. 이게 뭐 좀 이거 같기도 하고 좀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될까? 근데 이제 신안에 3.2기가와트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전라남도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해갖고 이제 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바꿔지면서 그리고 주춤해버렸잖아요. 다시 이제 정부가 다시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3.2기가와트라고 하면 원자력 발전소 2.5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이익이 굉장히 발생하겠죠. 엄청나게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3.2기가와트 중에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돈,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약 2,450억이에요. 3.2기가로 2,450억이 주민들한테 배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18기가와트를 이미 받아놨어요. 18기가와트를. 그러면 3.2기가에 몇 배입니까? 한 5배 이상이죠? 5, 8배 되죠? 그럼 얼마 정도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 중에 일부를 우리가 주민이익으로 가져오는데 1조 원 이상의 이걸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30년까지 최대 23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는 우리 국가의 에너지를 선도한다. 그리고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라는 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우리 명예 기자님들 되시고 하시니까 챗GPT 사용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챗GPT를 사용하면 뭐 이야기 나오면 쫙 정보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챗GPT를 사용을 각각의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면 소모 전력량이 굉장히 급격히 오른대요.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더 많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그 전력량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전력량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우리는 좀 늦었죠. 지금 사실은 유럽 국가들과 또 미국과 선진국들은 이미 더 많이 지금 하고 있죠. 뭐 독일이나 또는 뭐 덴마크 뭐 이런 곳은 지금 우리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한 5, 60%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의 약 5, 60%를 이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고 있는데 미국, 일본도 한 20% 이상 되고요. 중국도 후진국 같지만 20%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10%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같이 발전시키면서 하려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로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전라남도는 굉장한 기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신안에 3.2기가와트 이렇게 직접화단지를 만든다고 발표됐는데 우리 이제 고흥 여수 지역에도 이제 고흥만 쪽을 위시로 한 이쪽에도 약 한 8기가와트 이상 최대 13기가와트까지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엊그제 우리 여수에서 이제 그 선언을 했어요. 그걸 추진하겠다라고. 그전에는 이쪽에서 좀 이게 긴가민가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서두르지 않았어요. 신안이 이제 그 전라남도에서 이제 도지사님도 열심히 막 이 부분을 갖고 막 하는데 신안 군수님이 그걸 잘 받아들였죠. 그리고는 신안 군수님이 앞서서 이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걸 해낸 거예요. 그 모델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성장시키다 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제 우리 이 동북권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육상 쪽은 그럼 어떻게 하냐? 육상 쪽에도 할 수 있죠. 이제 육상 그 풍력도 할 수 있고 육상에 이제 태양광도 할 수 있고 이제 그 물론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양방권에는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인공태양, 또 레이저 산업 클러스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요. 아까 관광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관광 한 7천만 명에서 8천만 명, 7,500 뭐 이 정도까지 왔어요. 거기는. 근데 이제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겠다 하고 야심차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중심지가 세계 문학의 중심지가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학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요. 도립 문학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도 문화의 음성을 위해서 KD니 순천, 그다음에 수목 비엔날레, 또 교양상 문화센터 등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어제 퀴즈 냈는데 맞히시는 분도 있고 못 맞히는 분도 있었죠. 올해는 뭐가 있습니까? 국제 미식 박람회. 수목 비엔날레와 국제 미식산 박람회가 올해 개최됩니다. 내년 2026년에는 여수 세계석 박람회. 그 다음에 2028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COP33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성원해 주시면 잘 될 겁니다. 예. 다음이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안 된대요. 농식품, 농수축산업도 우리가 이제 더 발전시켜야죠.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후변화가 이렇게 되면서 아열대 작물센터,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우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수출 많이 하는 품목이 뭡니까? 네, 김이에요. 김. 2018년 무렵에는 김 수출이 약 1억 불 정도였어요. 지금은 몇 불 정도? 3억 불이 넘어졌어요. 3억 5천 불 정도 했는데, 이제 그 지사님께서 2018년 당시에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아주 유망하니까 우리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1억 불이 조금 치고 그 정도였대요. 그 정도에서 목표를 그럼 얼마나 정도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이 1억 달러 한 1.5억 달러 이 정도로 막 말을 하는데 뭔 소리예요? 3억 달러 가! 해가지고 3억 달러 했는데 3억 달러가 초과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3억 달러가 초과됐고 아마 30년 이전에 7억 달러 수준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체계들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김산업진흥원, 또 김유통을 하는 수산업 어떤 발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축산업에 대한 부분도 그 융복화 밸리를 만들어서 첨단으로 이제는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보성부군수를 했는데요. 그게 뭐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을 깜짝 놀랐냐면요. 제가 이제 사실은 도시 지역에서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목포시에서 근무하고 또 이제 도에서 근무하고 뭐 이랬는데 보성군을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출신은 장흥 출신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대해서 알긴 알았는데 잘 몰랐죠. 네. 보성을 가서 보니까 그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새로운 농법들, 새로운 또 축산업들 지원, 또 이런 기술적인 진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들, 또 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정착을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득도 훨씬 많아요. 소득도 훨씬 많습니다. 새롭게 그 청년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딸기농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들어온 지 2년째 2억 매출 이렇게 달성을 하는 모습도 봤고요. 그렇게 활발하게 고흥도 더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고흥, 화순, 보성 이런 데 굉장히 귀농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전라남교육과 주로 들고 있는데 제가 보석을 예로 들면
그러고 많이 이제 물론 나가시지만 전입도 그 비슷하게 들어와요. 전입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들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차이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인구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가져가자 하면서 출생수당을 만들었고요. 그 출생수당을 만드는데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하려고 했더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지. 또 뭐 다른 데서 안 된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거기랑 엄청 조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도에서 10만 원, 시군에서 10만 원 해가지고 18세까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청소년이 아니죠. 출생해가지고 이제 청소년이 된 18세까지 청소년이 된 이 애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이걸 집행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20만 원을 주는데 조금 도움은 되긴 하죠. 그래도 도움은 되긴 하는데 그걸로도 부족할 텐데 그걸 이제 국가에서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지사님이 매번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건의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 복지의 선진 국가들이라고 하는 유럽, 북유럽 또 이런 나라 이미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출생수당을 그러니까 출생률이 높아진 서구 유럽 쪽에 옛날에 서구 유럽도 굉장히 출생률이 낮았잖아요. 우리보다 더 낮았죠. 지금은 우리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가장 낮은 단계에 있어서 출생률이 작년에 7호, 지금 1사분기에 전국적으로 8위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 전라남도는 작년에 이제 이런 시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1.03에서 1.13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라남도가 출생률은 가장 높습니다. 이제 그런 시책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유럽 쪽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유럽 쪽이 지금 출생수당을 아마 최하 40에서 60만 원 정도를 출생수당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면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아까 SOC 사업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속도로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암 광주, 그다음 고흥에서 광주로 가는 우주고속도로, 여수 순천 고속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강진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남해안 현시안 도로, 섬을 연결하는 도로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금년 10월 정도 되면 남해안 쪽에 있는 이제 철도가 완성이 어느 정도 되죠. 순천을 빼고 순천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마 한 1, 2년 더 걸릴 것 같고 그러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아마 한 3시간 반 정도 이 정도면 갈 겁니다. 이제 순천까지 다 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이제 서울에서 여기 순천 여수까지도 이제 고속철도가 되면 2시간 반 정도에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안공항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무안공항도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제적인 관문 공항답게 국제적인 관문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수공항에도 이제 안전시설 개선 또 COP 3.3이 유치될 걸 보면서 여수 성방락을 있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국제선도 같은 입시적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뒤에도 있는데 여기까지.